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예, 임 변호사님 잘 계셨습니까? 예, 잘 계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임 변호사님하고는 최근에 이제 뉴스 브리핑에 MBC 고소, 그리고 이제 그 뉴스 브리핑이 유튜브 네. 부분에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네네. 자, 그 전에 지금 이 녹화를 하는 날, 화요일 날, 네. 지금 검찰이 그 조국 주변에 네. 무려 20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네.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 변호사님 보셨을 때는 저렇게 20군데를 압수수색을 동시에 나가는 일이 요 근래에 별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예. 하여튼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예. 정권의 뭐 핵심 관계자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적미적거렸던 검찰이 예. 정말 그 청문회를 막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정권 최고의 실세를 주변을 이렇게 뭐 전격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뭐 누구도 뭐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이 20군데, 검찰이 인력이 한 70명 이상 동원됐다. 그리고 또 전국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공주, 뭐 고향부터 시작해서 부산, 네. 그리고 뭐 천안, 네. 뭐 이런 쪽에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준비를 한 일주일 전부터 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제가 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그렇습니다. 조국이 또 검찰 개혁 등 정책 발표를 했잖아요. 네. 또 오늘 아침에 9시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좀 학교 늦게 오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나가서 교수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이 보통 보수 진영에서 이 설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국을 시켜주려고 뭐 한국당이 자료를 내놔라니까 검찰이 미리 다 가져가 버렸고 네. 조국에 물타기를 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 그런 설 하나와 검찰 개혁을 조국이 주도했으니까 검찰이 조국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다가 법무장관 되려고 잠깐 나와서 청문회 받는 이 순간에 이제 이 검찰에 대한 청와대 통제력이 약화된 타이밍을 이용해서 네.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습을 해서 네.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한 카드를 손에 넣으려고 지금 시도한 것이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도 뭐 문외한이다 보니까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20군데에 달하는 데를 전국의 검찰이 동원이 돼서 예. 이거를 일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근데 이거 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뭐 이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가서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제 봉합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특히 다른 문제까지는 몰라도 특히 조국의 딸에 관련된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가는 더 어떤 그 여론의 악화를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뭐 정권, 조국의 어떤 뭐 최고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들 검찰 개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상징이자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거의 사실상 유일한 인물인 조국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제가 볼 때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뭐 그 수석님께서 오늘 화요일 생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의감이라던가 그런 것에 비롯됐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그러니까 미래 딱 그 본인의 뭐 어떤 뭐 검찰총장을 넘어서 어떤 그런 미래가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죽이고 검사들로 하여금 그 권한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체제를 만든 어떤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은 이 양반한테는 평생의 어떤 오점이자 어마어마한 불이익으로 남을 것이고 아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 검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여튼 엄청난 지탄과 실질적인 불이익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한국에서 검사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될 것인데 이걸 과연 그냥 두고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고려들을 통해서 오늘의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이 쇼다. 이걸 뭐 은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청와대 조국 뜻대로 그 고비처를 만들어서 검찰 상위를 떼주고 그렇습니다. 특수수사기능 그렇습니다. 또 경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발기능을 떼주면 그렇습니다. 검찰은 몸통만 남은 거죠. 이거는 뭐 전형적인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 대한민국 검사의 조직이 해체된 부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자기 조직을 스스로 문을 팔아먹은 그렇습니다. 일종의 매국자로서 그렇습니다. 매국노로서 상가도 못 가고 결혼식도 못 그렇습니다. 가고 외출도 못 하고 예. 비리가 있으면 나중에 검사한테 잡혀서 구속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올 때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검찰총장하고 그 뒤에 뭐 별거 한 사람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도 살고 또 조직을 지킨 사람으로서 포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려면 지금 대물어서 지금 조국을 쥐고 네. 꼭 조국을 사법 처리해서 뭐 방해받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지고 조국이 법무장관이 못 되고 여기서 조용히 이제 빠지면 그걸로 검찰은 이제 덮어버리는 이런 양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죠.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고 또 총리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면 점점 이제 검찰은 속수무책 상황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조국이 쓸데없이 검찰의 개혁에 대해 너무 좀 일방적인 시각을 가져. 저도 검찰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붙들려 가서 고생하고 당하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검사 조직만큼 일종의 엘리트 조직도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국이 지나치게 검찰에 대한 적대감을 전 자기가 자리에 올랐을 때 정광석화가 진미로 붙여야지 네. 지나치게 오랫동안 끌면서 2년 2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검사들을 검찰 조직을 자극해온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를 좀 자초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소장님도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역대 정권들이 이제 그 정적이라던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을 동원해서 이제 뭐 적폐 수사니 과거 청산이 이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이제 워낙 그 내부적인 어떤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의사 결정도 굉장히 신속하고 그다음에 또 일의 처리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핵심을 향해서 쫙 그 진행하는 그 능력들에 있어서는 아마 무슨 모르겠으면 제가 뭐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아마 대한민국 어떤 그 관료 집단 중에 최고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신속하게 막 어떤 성과들을 내니까 이제 뭐 정권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신나겠죠. 근데 신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아주 좋은 머리와 그 상황 판단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정권의 힘이 있을 때는 정권의 어떤 그 뭐 시쳇말로 개로서 아주 엄청나게 달려들지만 이제 그 개끈을 쥐고 있는 그 주인이 이제 힘이 빠지거나 이 개끈의 주인이 바뀔 것 같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정말 맹렬하게 달려드는 사냥개가 바로 전 주인을 물어버려서 아주 뜯어버리는 게 지난 뭐 정권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들어서 검찰의 그런 DNA가 바뀌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도 그런 DNA가 그렇습니다. 없더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이만큼 이 정권의 비리나 의혹을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만큼 알고 있겠습니다. 조국만큼 알고 있고 그렇죠. 조국보다 좀 더 알고 있을 그 수도 지능은 있죠. 있죠. 조국한테 다 이야기 안 했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정권의 일종의 견찰로서 충실하게 적폐 수사라고 야당이나 그렇습니다. 전 정권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도 자기 뒤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들이요.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가서 우리 이제 사냥이 끝나니까 네. 우리를 삶아 먹으려더네. 그렇습니다. 개 10마리 있는데 5마리를 삶아라 그러네. 그렇습니다. 우린 그래는 못하지. 네. 자, 전부 진짜 치자. 네. 이렇게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여론 향배를 검찰이 아주 기가 면밀하게 읽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소장님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예. 뭐 이러저러한 문제에 뭐 솔직히 저 스스로도 저도 이해하기 힘들고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데 이제 이놈은 특히 이제 그
자녀들의 뭐 입학, 대학 입학 뭐 이런 문제 등등에서는 누구라도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원래 좀 현재 정부를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뭐 제 의견에 동의는 못할지언정 뭐 이렇게 딱히 반론은 잘 못하는 정도로 그런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벌써 지금 그래서 20대를 주축으로 해서 그런 여론들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검사들이 이런 여론의 향방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그냥 그 어떤 서로 간의 그暗묵하에 벌어지는 쇼다? 저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한번 검찰이나 이런 데로부터 수사를 받아보거나 압수수색을 받게 되시면 그게 아무리 형식적인 거라도 다들 참 막 그 입에서 욕이 나오고 막 정말 엄청난 모욕감이나 이런 거 다 느낀다는 것인데 지금 20군데에 벌어지고 있는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그 해당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 아마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을 거고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보니까 어떻게 20군데를 나갔냐 이래 보니까 부산대 의대만 해도 3군데를 나눠서 나갔고 심지어 뭐 고향에 있는 천암, 아마 천암 댁이 고향에서 계속 살았던 걸로 내들고 있어요. 그래서 천암도 그 고향에도 덮쳤어요. 그리고 사모펀드 회사를 덮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펀드가 이게 복잡한 것처럼 일반 시청자들은 느껴지더라도 검찰은 딱 보면 저것만 전문적으로 사모펀드 그렇습니다. 금융수사한 사람은 딱 이름만 봐도 견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덮쳐서 몇 군데만 찔러보면 이 사모펀드가 뭘 목표로 했는가, 어디가 탈법이고 위법이고 조국이 어디까지 인볼브 됐는가가 이 검찰은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이게 면죄부 수사 같으면 당국대 정도나 고대 정도 이렇게 하고 뭐 장학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헛되기고 사모펀드는 그건 뭐 우리가 볼 때 아직은 수사할 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한 2-3개 나가고 손혜원이 때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나가고 그럼 알아서 다 증거 없애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끝내는데 이게 20군데를 동시에 나갔다는 거는 지금 아직도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걸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리까리 할 때 지금 딱 덮쳐버려서 동시다발로 확보했다. 그럼 한 4-5일만 지나면 이 내용이 가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검찰이 조국을 물었는데요. 아마 조국 스스로가 뿌린 말들이 검찰 조직의 위기를 이렇게 불안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불안이 이제 조국을 덮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타 있으면 이제 호랑이의 그 빠른 그 속력과 그 힘, 그 무용 이거를 참 잘 써먹을 수 있는데 이 언젠가는 호랑이 등에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검찰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막 쓴 다음에 정말 토사구팽을 한다. 막 또 그것도 많은 그 이전에 대통령과 집권 세력들이 그렇게 했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잘 써먹은 그 개를 버리려고 하는 이 순간 그 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괴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국과 문재인은 이제 하루하루 이제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검찰이 평소 좋아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검찰이 정의를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검찰이 하는 부분을 굳이 비하하거나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검찰이 자기 조직을 살기 위한 부분이 또 국민들에게는 나라를 구하는 부분으로도 겹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명수 변호사님이 MBC에 대한 스트레이트 방송에 저 황량수에 대한 지난번에 7월 15일이요. 7월 15일 날 음해 방송에 대해 이제 고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임 변호사님과 제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고소인으로서 이제 고소인 진술입니다.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고소하고 난 뒤에
우리가 빨리 조사 안 하냐 해서 네. 고소인 진술을 받으러 마포 경찰서에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포 경찰서에서 그날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께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조사 전에 이제 담당 경찰관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예. 고소 이제 내가 자기가 이제 담당하게 됐고 이제 그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뜬금없이 이제 그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스트레이트 방송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그런 유튜브는 그 다른 이제 우파 유튜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거는 우리 고소 내용하고 상관도 없고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얘기는 그래도 거기 그 다른 우파 유튜버들은 방송 내용이나 이런 것들 인용을 해서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제 황장 소장의 이제 그 유튜브 방송 내용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냐 내용이 다르다. 했더니 뭐 알았다는 뭐 자기가 기록을 검토했다고 이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제 소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예, 8월 22일 날 이제 2시에 이제 마포소에 함께 출두를 했는데 뭐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서 회원 시청자들도 아시고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뭐 수사기관 특히 경찰 조사라는 게 뭐 어떤 뭐 공정성을 좀 기대한다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 게다가 또 MBC와 같이 이제 현 정권과 결탁되어 있는 방송사에 대한 형사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뭐 그게 무슨 그렇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없었지만 조사 뭐 처음부터 계속 이런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부터 하더니 또 같은 얘기 뭐 방송 전체 내용의 뭐 앞부분을 얘기를 하고 뭐 다시 또 그러더니 이게 뭐 명예훼손에 뭐 해당되지 않는 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뭐 그렇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더니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소장님이야 제가 좀 따지니까 이 지금 한 얘기는 사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길래 아니 제가 그래서 공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게 사견이 어딨냐 그랬더니 또 뭐 그런 급기야는 뭐 자기의 말을 이제 철회하면서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녹화를 하는데 동의하겠냐고 동의하고 막 이렇게 장와서 자기 이제 얘기를 뭐 철회하고 뭐 그러더니 결국에 뭐 조사를 이제 또 뭐 하겠다고 하길래 이제 저도 뭐 특히 이제 뭐 소장님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성격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가 교체를 요청을 하자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그냥 약간 저도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쓰고 왔는데 어제 밤에 이제 첫 번째 문자가 오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오전에 이제 문자가 오고 메일이 와서 담당 경찰관을 교체한다는 저희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 반입니까? 가서 또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절차라도 그렇게 쉽게 이 정권의 편에 서서 국가의 이 사법기구가 작동을 그렇습니다. 하고 또 그런데 믿고 MBC가 저런 식으로 망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유튜버에 지금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대한 압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요 근래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뉴스 브리핑이 정상 때보다 거의 뭐 하루에 보니까 구독이 50명에서 100명 늘어나더라고요. 네. 작년에 1년 동안에 제가 작년에 2018년 1월 1일 날 8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18년 12월 31일 날 39만 명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31만 명이 늘었는데 근데 지금 올 8월 끝나가는데 지금 그것도 또 본격적으로 압박은 이제 12월부터 이상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압박은 한 2월 중순 하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42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묶어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완전히 뭐 이건 뭐 전상 때에 한 15%, 뭐 20%도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줄어들게 만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못 보도록 이제 노출이나 구독이 취소되어 있고 또
또 조회를 줄여들어서 심지어 보수 진영의 일각에서 제가 미운 사람들이 황장수는 끝났다, 안 본다 했는데 실제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찾아보는데 그걸 갖다가 숫자를 줄이고 네. 이 구독을 취소시키면서 마치 안 보는 것처럼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황장수는 맛이 같다라고 인식되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밖에 드루킹 같은 권력과 관계 있는 그런 조직이 이런 것인지 아니면 유튜버 측에서도 협조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많은 보수 사이트에서 겪고 있다고들 하면서도 다들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참 불편하지만은 임 변호사님하고 협의를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네. 임 변호사님이 공문을 보냈죠. 예, 1차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보냈는데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일 한 3일간은 네. 구독이 쭉 또 늘어요. 네. 영상으로. 네. 그리고 조회도 조금 그렇게 하다가 또 어제는 또 좀 손을 대더라고요. 네. 옛날만큼은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들이 머리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뭐 제가 후원도 지금 사무실에 후원을 하겠다면 안 받죠. 네. 통장 번호도 공개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슈퍼챗을 하라고 사무실에 쓸 권유가 있었지만 절대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마 황장수는 재정적으로 말라 죽이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황장수가 뭐 고소건을 네. 쉽게 걸려들지도 않는다. 네. 제가 한 7,000건 정도 방송을 했어요. 네. 아마 유튜브에서 제일 많은 아이템을 내보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치 무슨 뭐 빵리 다음에 같은 그런 건 아니고 나름 성의 있게 했는데요. 그런데 한 건도 제가 고소를 당한 게 없습니다. 지금 4년하고 3개월 지났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저거 스트레이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발언을 했고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동감하셨던 게 워낙 뭐 우리들 병원 뭐 1,600억 대출 등등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온갖 뭐 위험 운다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실 뭐 어유 저 양반 저렇게 얘기해갖고 무사하겠나 싶을 얘기들은 잔뜩 황장수란 양반이 다 했는데 어이 뜬금없이 그 뭐 문재인 사위 뭐 100억 대출이니고 안 했다고 뭐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른 그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험담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랬고 그러니까 그 모르겠으면 자신이 있으면은 뭐 이러저러하게 뭐 오늘 같은 뭐 최근에도 뭐 조국 그 양반이 뭐 뭡니까 무슨 유명 여성 연예인과 관계가 있다는 무슨 이제 그 우파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뭡니까 황 소장님이 뭐 그보다 더 심한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들 문제나 뭡니까 그 대부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반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관이 이쪽을 고소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다혜가 고소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이가 고소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집에 예. 그거 세금 체납도 뿌려보면 안 내서 대통령이 살던 집이 압류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며칠 날 병원에 입원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제일 먼저 했고 예. 고소하면 돼요. 그럼 고소를 하지 않고 왜 말라 죽이려고 그럴까? 차라리 고소를 해서 정면 승부를 하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소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하여튼 의도가 이제 그 소장님 설명이 이제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네,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사실은 뭐 크게 뭐 소장님한테 무슨 큰 의원이 있지 않지만 뭐 저도 이제 회원의 입장으로서 이제 뭐 이러저러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이 채널의 유지가 되려면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 계시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대 비용들이 많이 발생도 하고 또 스태프들에 대해서 사실 인건비 등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우를 해드려야 이게 또 계속적으로 어떤 품질 있는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위협받게 되면은 결국적으로 이제 이 채널을 이제 아끼는 저희 회원들에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후원이나 이제 슈퍼챗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니 뭐 절대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하여튼 심지어 이런 부분 가지고 사실 뭐 제가 스태프들하고 소장님하고 이렇게 약간 좀 갈등이 있는 모습도 제가 목격을 하게 됐는데 뭐 어찌 됐건 뭐 이 채널의 주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황장 소장님이니까 뭐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를 또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게 생각 드는 게 제가 이제 회원으로 이제
뭐 오랜 기간 이제 뭐 시청만 하고 있다가 회원에 가입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나서게 된 것은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서민 포퓰리즘으로 15조로 대표되는 이 이제 황장 소장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100% 이해를 했거나 100% 동의해서가 아니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 사회를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개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했던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황장 소장님도 이제 그거를 흔쾌히 이제 그런 뜻을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니까 뭐 결국 저도 이제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도 없고 저는 또 이제 얘가 또 이제 출연도 하고 이제 뭐 제가 어떤 이제 법률적인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제가 뭐 대가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뭐 저의 어떤 입장하고 여기 이제 일반 회원 다른 회원분들하고 입장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기존에 이제 납부하던 회비를 이제 좀 액수를 좀 2배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아이고 뭘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현실적으로 뭐 본인이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계시니 하여튼 회원들이 좀 나서서 하여튼 그런 뭐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재정 부분을 확대를 좀 충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서 들어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와 같은 형태 혹은 이제 그런 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심정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황장수 소장 혹은 이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의 어떤 미래를 이제 어떤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뭐 그게 뭐 현실적으로 또 언제가 되려는지 그것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게 뭐 문재인 뭐 정권이 무너지고 뭐 좌파적 독재가 종식이 되면 그럼 황장수 소장이 하는 뭐 어떤 이런 일이라던가 뉴스 브리핑 채널이라는 것이 어떤 뭐 소명을 다한 것이냐.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여러 국민 주택 문제라든가 교육과 어떤 공무원 임용 등등에 대한 이 변화의 어떤 시도들은 이 좌파 독재의 종식과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의미를 이루을 때까지는 뭐 꼭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추구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어떤 좀 상당 부분의 미래를 감행했을 때도 어쨌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장 소장님께서 다른 거는 절대 안 한다고 하니 저희 회원들이 조금 좀 가능한 형편에서 좀 이렇게 회비 납부라던가 이런 거에 좀 적극 나서줘 주시기를 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앵그리 블루 집회나 등등에 있어서 또 이제 계속적인 어떤 활동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이 또 이 민망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사람이 이 의지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변호사님이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님 우리 방송에 나오시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전화가 또 와셔가지고 좀 뭐 상담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올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런 이 변호사와 이제 상담을 하는 절차나 방법, 또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사무실에 연락처를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집회에서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휴대폰에 있는 명함도 제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막 사무실에 연락처를 이제 문의하셔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제가 혹시 이제 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직접 안 하셨는데 혹시 섭섭하실 부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시는 거는 이제 심리 상담이 아니시고 법률적인 문제, 특히 이제 어떤 이제 이 법률적인 이슈를 가지고 뭐 대부분의 금전적인 어떤 손해배상이라는 문제, 그런 거겠죠. 예, 그런 거를 요구 생각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거니까 저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통화를 이제 연락해서 제가 직접 상담까지 했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그 소멸시효 문제가 좀 걸리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 소멸시효라고 해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 등 채권에 이제 어떤 그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최장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좀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여쭤보고 확인을 구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전화하시거나 뭐 찾아오셔서 뭐 상담료를 드리겠다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시지만은 제가 뭐 상담료 같은 거 안 받고도
제가 잘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담하지 마시되, 다만 이제 그 좀 효율적인 상담을 이제 원하시면은 이제 성함을 꼭 좀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꼭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제가 알아야 되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제 사무실에도 뭐 이런저런 사건이나 이런 걸 좀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 빼대를 패치하기도 그렇죠.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상담을 하시려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네. 사건의 개요가 제3자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뭔지 네. 하는 부분을 최대한 알기 쉽게 써서 전화를 해서 이런 사안 때문에 그러니까 네. 메일로 보낼 거니까 네.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읽고 난 이후에 서로 간에 연락을 해서 네. 약속을 잡는 부분이 좀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예,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바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이제 뭐 상담료나 이런 부담 없이 신속하게 그래도 좀 이렇게 대충의 뭐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이제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상담 중에 좀 이렇게 막 미리 막 질문하면서 좀 말씀을 못 하시게 좀 막았다고 느낌이 드셨으면은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임 변호사님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참 성실하세요. 정말 성실하시니까 저 억울한 일이거나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참 소송을 할 만한 일이다 하면 상의를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